안녕하세요 여러분, K리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꼭 한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 인터뷰를 하고 싶던 편입 합격생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모셨는데 진짜 약간 레전드급 편입계에서 약간 유명한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 꼭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힘들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합격 수기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렇게 아이패드로도 정리를 해왔거든요.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버벅이거나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저는 2024학년도 메디컬 편입에서 원광대 의대, 단국대학교 치대,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약대, 충남대학교 약대,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총 5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렇게 의대, 치대, 약대도 두 군데 다 붙고 한약학과도 붙으셨는데 스펙이 되게 대단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원래 뭐 전적대라던가 그런 스펙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메디컬 편입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스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되게 볼품없는 그런 스펙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했을 당시에 나이는 시험 준비했을 당시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GPA는 94.4, 토익은 985점, 그리고 병원 봉사활동 30시간. 네, 이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조선대학교 입학 전에는 이제 원래는 예체능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체능 혹시 뭐 전공하셨나요? 저 실용음악과 나왔었습니다. 네.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네요. 그러면 처음에 약대에 입학하기 전에 그렇게 음대를 가시고 그랬었으니까 뭔가 음대랑 약대가 이렇게 좀 되게 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음대에서 약대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약대를? 우선 이제 실용음악과를 가면은 제 인생이 뭔가 탄탄대로처럼 이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제 자신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습도 잘 안 하게 되고 뭔가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능으로 이제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누나가 또 약사예요. 그래서 누나가 한번 피트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약간 좀 저의 청춘 한번 불태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약대를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약학에 대한 엄청 큰 그런 결심이나 뭐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잘 살아보고자 하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공부 기간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 기간을 거치셔서 을치약을 다 붙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공부 기간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부 기간이 이제 횟수로는 3년인데 이제 저는 피트 시험을 2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편입 시험은 1년 준비했었는데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학교랑 한 학기를 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이제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편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되게 공부를 3년 동안 했으면은 되게 좀 힘들으셨을 때도 있고 되게 막 멘탈적으로 무너지셨을 때도 있었는데 혹시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서러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먼저 합격한 친구들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좀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 안 가고 이제 극복을 됐었는데 이제 편입이라는 시험 특성상 좀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약학대학 편입, 약대 편입 첫 해여가지고 맞아요. 어느 학교에서 편입을 시행을 할지 또 어느 정도 규모를 뽑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그렇고 내 스펙으로 이제 1차 합격은 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입시험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다는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이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편입이 너무 불안해요. 그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막 TO가 나오고 하니까 TO가 있을지도 모르고 진짜 불안하죠. 그리고 혹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군데를 합격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약간 사례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좀 천차만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붙으시고 싶다, 한번 따라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저녁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점심 저녁 이제 매 끼니를 이제 한솥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거의 한 6개월간을 이제 계속 매 끼니를 한솥도시락만 먹었고, 그다음에 밥 먹는 동안 그리고 양치하는 동안 또 화장실 가는 동안에 공부의 끈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정리한 노트나 그런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퀴즐렛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거나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게 이렇게 많이 합격한 사람은 어떤 공부 커리를 탔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 피트 때 했던 거는 짧게 말씀해 주시고 편입 때 했던 것도 이렇게 커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피트 때는 생물은 김영진 선생님 들었고, 그다음에 화학은 김준 선생님, 그다음에 유기는 최진규 쌤, 이렇게 세 분 들었고요. 네. 제가 공부했던 커리를 이제 기간별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3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학교랑 병행을 했어가지고 최대한 기본 강의는 밀리지 말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기본 강의 이론만큼은 소화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생물은 이동윤 선생님이 이제 필수 이론 그걸 들었고, 박인규 선생님의 기본 이론을 들었고, 그 다음에 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유기 1은 가볍게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유기 2를 작년 강의를 이제 먼저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 기간에 들어갔던 거는 6월 말 7월 그쯤인데 7월부터 8월에는 생물은 이동윤 선생님의 전공 생물학을 들었습니다. 화학은 박인규 선생님의 적중 2천제, 그리고 유기는 유기 2 강의를 들으면서 또 복습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은 각 선생님들의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 강의를 수강을 했고, 이때는 부족한 화학 같은 경우는 부족한 이론을 조금 다시 채우고 싶어서 김홍현 선생님의 필수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참고를 했습니다. 화학은 필수 이론 외에도 MDP 기출이라던가 편입 기출 강의 이런 것들을 수강을 했습니다. 11월부터 1월은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옥터디라는 면접 스터디에 참여를 해서 학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부족한 생물 내용들을 채웠고, 그다음에 면접 자소서 대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옥터디에서는 부족한 생물 공부를 채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나눠주는 건가요?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나눠주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답변을 작성을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약간 문제를 계속 나눠주는군요. 문제도 나눠주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직접. 그렇구나. 일단은 토익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조금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을 봤을 때 첫 시험이 895점이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제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은 일단은 양치기를 했습니다. 거의 하루 온종일 토익만을 한 2달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익 단어책 노랭이라고 얘기하면 네네네. 하루에 3단원 정도 이제 모든 영어 단어를 누적 복습 형태로 이제 암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나눠주신 숙제도 하고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더 풀었습니다. 2번 정도 더 풀고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누적이면 그러면 단어가 마지막 날이 될 때쯤엔 거의 다 보셨겠네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5회차 정도까지만 이제 누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생물 공부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정해진 분량의 인강을 듣고 나서 이제 그 해당 내용에 관련된 책을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암기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지복습 형태로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 기출 같은 거를 보면 추론보다는 약간 좀 지식형 문제, 내가 암기한 게 암기한 게 맞는지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풀이보다는 암기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한창 진행할 시즌에 저는 이제 문제풀이 인강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였고, 오히려 약간 옥터디라는 거를 이제 수강을 하면서 그때 스터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채워나가야 했던 문제들 위주로 제가 답변을 타이핑으로 정리를 하면서 백지복습 형태로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 정리했을 때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책을 내가 참고했던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를 칠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암기하는 형태로 이제 복습을 했더니 그때 생물 실력이 좀 크게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이론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문제풀이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론 복습하고 암기하는 것 외에도 그다음에 이동현 선생님 단원별 문제풀이, 그다음에 MDP 기출, 편입 기출, 뭐 파이널 문제, 그리고 뭐 박선우 선생님의 OX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풀어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번 풀면 100번 다 맞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는 듣지 않았고 그쵸. 제가 틀렸던 부분들, 잘 모르겠는 부분들 위주로만 해설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는 또 확실히 알지만 진짜 모르는 거는 내가 얘를 끝까지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인강도 들으시고 네네. 시간은 또 아껴서 아는 건 안 듣고 이렇게 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혹시 화학 공부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화학은 이제 마지막 피트 때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제 90%가 넘었었고 그랬는데도 이제 저는 기본 이론부터 처음부터 다시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론 강의 때부터 이번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노력을 했고 이 외에도 이제 편입에서만 출제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들은 이제 제가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박윤규 선생님의 적중 2천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고 이 적중 2천제는 이제 매일 거의 100문제 정도를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대해서는 총 이제 7회독에서 8회독 정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만 한 건 아니고 또 피트 시절에 풀었던 김준 선생님이 크리티컬 포인트 이것도 한 3회독 정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김홍현 선생님의 워크북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풀었고 단어모 문제풀이, 그 다음에 편입 기출 문제, 타임어택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들 이제 시간을 재면서 푸는 것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이제 미트 자연과학 2 있거든요. 네. 그 문제를 이제 시간을 재면서 풀었습니다. 오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해당 문제의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봉투 안에 넣어서 이제 주말 같은 때에 하나씩 꺼내서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기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기1 같은 내용은 이제 피트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유기2 이론하고 문제풀이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해한 이론을 이제 메커니즘으로 그려가면서 정리를 했고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 번 푸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윤관식 선생님 그 워크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 파이널 강의 모두 수강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분광학, NMR, IR 같은 그런 분광학 수업도 이제 들었고 문제풀이도 그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되게 많이 붙으셨으니까 자소서도 되게 많이 쓰셨나요, 혹시? 원서를 이제 썼었던 학교는 대부분은 자소서를 요구를 안 하는 학교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스펙이 워낙 보잘것없는 스펙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단국대 치대 딱 하나만 이제 자소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치대를 준비를 사실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치대를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첨삭 같은 거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약대만을 생각을 했어가지고 치대로 이제 쓰는 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가지고 저만이 쓸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잘 녹여서 자소서를 썼더니 이제 면접 당시에 교수님들이 보고도 굉장히 좀 흥미 있어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 같은 경우에는 가족 찬스를 썼어요.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치과의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 썼는지 아닌지 뭐 그런 소재 정도에 대한 첨삭을 이제 사촌 형이 좀 해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면접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피트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스터디가 있었어요. 옥터디라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준비를 했었고 학원에서 배우는 생물 내용 외에도 약간 약학이라던가 시사 같은 부분들의 지식도 이제 채울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을 됐습니다. 그리고 옥터디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또 조별 면접을 통해서 면접 연습을 하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봤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물어봤던 질문들이
이미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옛날에 같이 계명대 면접을, 약대 면접을 같이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타이레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각자 했는데 저는 사실 몇 마디면 끝났는데 약간 이 합격생님 분께서는 타이레놀 몇 알 먹으면 어떻게 되고 몇 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와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수험생활에서 되게 힘들고 사람들이 막 멘탈이 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저한테도 사실 힘들다는 DM이 가끔 오거든요.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수험 생활할 때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는 이제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본인이 정한 그런 루틴대로 목표한 것들을 이뤄 나가면은 이제 수험 기간 안에서도 이제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이다. 본인 계획대로. 아, 계획대로. 네. 꾸준히. 네. 꾸준히. 네. 저 명언 날리시네요. 그러면 또 수험생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자신만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남들보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려봤는데 남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맞춰야만 이제 시험에 합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여러 수험생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아는 내용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철저히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시험은 이제 1대1의 경쟁률이 이제 넘잖아요, 아득하게. 그런 만큼 이제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약간 의대, 치대 말고 왜 약대를 가셨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제가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뭐 시험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사가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의대를 가서 긴 수련 과정을 거치면은 제가 좀 사회에 굉장히 좀 늦은 나이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저는 또 괜시리 겁이 나가지고 제가 당장 의사가 된다면 가겠지만은 10년 뒤에 의사가 그쵸.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공부도 많고. 네. 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손에 힘도 많이 없고 성격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또 스스로 들더라고요. 좀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덜한 약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생물 공부도 그렇고 이제 면접 준비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약간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약학이라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흥미를 갖고 뭔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만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약대가 최고입니다. 약대 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편입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편입시험 자체가 워낙 알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함이 크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시험을 이제 준비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이상 아무래도 정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약간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네, 본인만의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합격해서 잘 아실 텐데 그런 행동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를 네, 맞아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저는 힘들 때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남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나도 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나라면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스스로 최면을 걸었었는데 그러니까 보잘것 없었던 제가 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해냈던 만큼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합격을 많이 하신 분의 그런 조언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올게요. 안녕.